자, 태음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위완수한 표 한 병과 간수열 리 10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위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리 부위에서 맨 윗부분 위완 그리고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폐비 간신 중에 간수열 리 10병. 그러니까 태음인의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표 한 병인데 위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열 리 10병. 그러니까 리 10병인데 표부위 간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소음인과 소양인에 있어서 이렇게 한열과 그리고 태음인에 있어서의 한열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소음인은 한이 많고 열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네. 소양인은 열이 많고 한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태음인은 그렇게 본다면 온기가 부족하고 시원한 양기가 과한 사람이거든요. 온기는 따뜻한 거고, 그러니까 한과 열은 차가운 거, 뜨거운 거죠. 네. 온기는 따뜻한 거고, 양기는 시원한 거예요. 네. 사실 온도로 따지자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명확하죠. 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은 똑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여름과 겨울의 중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이제 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중간이기 때문에 온기와 양기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보면 온도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한과 열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태음인에 있어서는 이 한과 열이 가지는 의미가 소음인, 소양인과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리고 이 편명 이름을 봤을 때 이게 한열이 서로 섞여 있다. 간수열, 리열병, 유한수한, 표한병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궁금증을 일단 가진 상태에서 소음인과 소양인 같은 경우는 위의 열, 그 열기가 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비수한 표한병이라든지 소음인의 대장 한기가 신국에 영향을 미치고 신수열 표열병이라든지 이런 식의 구조 한과 열이 표에서 리로 또 리에서 표에서 리로 리에서 표로 근데 특히 리에 있는 이 한기나 열기가 이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이 악화되는 그런 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럼 표와 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한과 열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과한 경우에 더 문제가 되겠죠. 그게 소음인, 소양인이었다면 태음인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봐야 될 내용은 호흡이에요. 소음인과 소양인은 위, 대장의 관계죠. 비위와 신대장. 출납 수곡한다 그래요. 밥 먹고 나가고. 소화의 문제고요. 네. 자, 근데 태음인과 태양인은 호흡 기액이라 그래요. 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음인의 병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호흡은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죠. 이제 왜 숨을 쉴까? 왜 호흡을 해야 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인체에서 우리가 호흡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왜 숨을 쉬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사상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상학적인 관점에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표와 리로 일단은 구분을 했으니까 호흡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뭐 소화시키는데도 물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일단 표 부위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달리기를 하면
숨이 가빠지잖아요. 네. 네, 밥 먹는다고 바로 숨이 가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호흡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일단 사람 몸이 그 피근육골, 이 피표 부위에 피근육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된다. 일단 우리가 그냥 사람을 그냥 보았을 때 그렇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일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 부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활동을 우리는 지난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수승화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 부위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건강한 상태, 우리는 수승화강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음양 활동인데 온기, 열기, 량기, 한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음양의 활동의 상태, 수승화강입니다. 네. 물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역할을 성질이 있고 불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오르고 화가 강하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음양 작용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글자 그대로 이 표에서 뭐 건강한 음양 활동이 수승화강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물 숫자 5를 승자입니다.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불화는 강자 내려가야 됩니다. 왜 물이 올라가야 되느냐? 자, 왜 물이 올라가야 되냐? 물이 올라가야지만 그 양기, 화기, 양기를 덮어서 끌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불이 내려가야 되느냐? 불이 내려가서 그 밑에 양기의 에너지가 힘이 축적이 돼야지만이 이 물을 끌고 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강의 조건이 수승이고 수승의 조건이 화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승화강이 되면 수승으로 인해 화가 강하고 화가 강함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가는 일음일양 음양의 작용을 그럼으로써 건강한 실체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자기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 자체만의 그 개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일음일양한다.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게 그러면 물은 내려가려고 그러고 화는 올라가려는 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네. 수승화강이라는 거는 그냥 온기, 열기, 량기, 한기만 갖다 놓는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물이 끝까지 화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물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쉽지가 않겠죠. 네. 또 화가 에너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이걸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그 힘을 만드는 거 그것은 또 어지간히 그냥 물이 화를 끌고 내려오기만 한다고 그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표에 있어서 음양 활동 온열양한이 수승화강을 이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물이 끝까지 오르는 수승의 작용 그리고 화가 끝까지 내려가는 화강의 작용이 좀 쉽지 않더라.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게 바로 호흡이다. 우리가 호산지기 호흡은 호와 내쉬는 호와 그리고 들이쉬는 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쉬는 것은 호하고 흠을 내쉬면 기운이 흔히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 물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 호를 하면 기운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흡을 해서 끌어내림으로써
이렇게 흡하면서 이 에너지를 응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하기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혹은 뭐 이렇게 헬스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 올리기 전에 숨을 후 내쉬고 힘이 들어가나요? 들이마시고 힘이 들어가나요? 들이마시고. 최대한 들이마셔야 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승화강에 있어서 수승을 완성시키는 것이 호고 화강을 완성시키는 것이 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으로서 그러니까 이 위완과 소장의 힘으로 호흡으로서 도와주지가 않으면 이 폐비간신에 있는 그러니까 표기에 있는 힘만 가지고서는 원활하게 이게 수승화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이 음양의 활동이 끊어지면서 죽어요. 이게 사상의학적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호흡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호흡이 뭔지. 그래서 호는 끝까지 올리는 작용. 물을 가지고 이 수를 가지고 끝까지 올리는 작용. 흡은 이 화를 내리는 작용. 끝까지 응축시키는 작용, 내리는 작용.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음인의 경우에는 뭐다? 이 호하는 힘은 약하고 흡하는 힘은 강하다. 일단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소음인과 소양인이 한기와 열기로서 이 서로 표와 리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과 달리 태음인 같은 경우는 위완에서 호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소장에서의 흡하는 기운이 과해서 역시 표에서의 또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표와 리가 서로 상호 작용을 미치는 호흡의 관계, 호흡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위완수한 표 한 병. 자, 우리 일단 표 한 병이니까 지금 우리가 표에서는 이렇게 온기, 열기, 량기, 한기가 이렇게 수승화강을 이루는데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호흡의 역할, 호흡으로서 이제 이거 작용을 완성을 시키겠지만 호흡으로서 완성을 시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온기가 이 올라가는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을 끌고 올라가는 네. 이 온기가 이렇게 물을 끌고 올라가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에서의 표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보면은 소음인 같은 경우도 대장 한기로 인한 표의 증상, 소양인의 위의 열기로 인한 표의 증상, 태음인은 그 위완이 호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물을 끌고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 그래 이게 온기가 수승을 하지 못하는데 위완이 약할 때 이것이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승이 안 되는 작용이 더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이쯤에 있죠. 노심초사했을 때 항상 제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성과 정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앞에서 했었지만 일단은 위완이 약해져서 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표국이 허박해진단 말이에요. 위완에서 호하는 것은 뭐 한다? 표에서 수승을 끝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위완이 약해졌으니까 표국이 허박해진다. 허해지고 얇아지고 표기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 수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 끌고 올라가기 위한 수는 짐덩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안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 때는 사기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니까 한기로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한기에 포위된 것이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싸우는 형세가 이제 전기가 지고 약해 사기가 이기는 그런 형세가 발생된다. 위완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수승이 안 되고 수승으로 인해 그 올리지 못한 수기는 차가운 사기로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 표증이 드러나더라. 한 병이 드러나더라. 하는 게 위완수한 표 한 병의 기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문을 읽어보면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맨날 땀 얘기거든요. 땀 얘기인데 결국 이 수승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끝까지 올라갔을 때 네. 물이 이 피부까지 그러니까 제일 위까지 딱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이 바로 땀이다. 땀으로 나가면 물이 끝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양기가 땀으로써 이제 조절이 되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태음인은 건강할 때 이 땀이 통창해야 된다. 건강하게 잘 내야 되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원문을 보면 맨날 계속 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땀.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물이 끝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한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위완쇠약, 표국허박, 불승한에서 위완이 수환하는 표 한 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우리는 소음인과 소양인에서 항상 소음인의 위가 약하고 소양인의 대장이 약하고 하지만 항상 큰 놈들이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위완이 약한 건 얘기를 했는데 태음인의 소장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위완과 소장은 리 부위에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소화기관이죠. 위완, 위, 소장, 대장에 속해 있죠. 리 부위에. 하지만 위완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표 부위에서 나타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소장이 클 때 소장은 마찬가지로 리 부위에서 역할을 하고요. 또 얘는 흡을 하기 때문에 흡으로 인해서 표 부위에서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리 부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위완의 온기, 따뜻한 기운이고요. 아까 온기와 양기가 별 차이는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따뜻한 거잖아요. 얘는 소장의 시원한 기운, 양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에서는 화강을 하겠죠. 불을 내리는데 이거를 진짜 엄청나게 끄집어 내려버리면 왕창 다 끌고 내려버리면 불이 너무 응축이 되고 너무 오갈되고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꽉 쌓여버리니까 뭐가 된다? 이때는 열증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 소음인에서 했었잖아요. 오르지 못한 열기는 이제 열증으로 드러나잖아요. 온기 어쨌든 화강을 눌러보면 그때 열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소장의 기운이 리에서 과다하면 양기, 시원한 기운. 자, 이게 나쁘게 되면 뭐다? 한기로 작용을 하겠죠. 자, 표로 인해서 과하게 작용하게 되면 흡기액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강을 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열증이 드러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완이 표에서도 작용하고 리에서도 작용하고 하는 것처럼 소장이 표에서도 작용하고 리에서 작용하는 바를 따로따로 이게 이때는 한증으로 이때는 열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인과 소양인은 한과 열이 하나가 많고 하나가 작은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태음인의 한열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병의 양상,
병의 한증으로 그런 나오냐 열증으로 나오냐? 그쵸 한과 열이 그 병증이 어떤 식의 병증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조금 성격이 병의 성격이 같은 태음인이지만 그 어떤 방향으로서 병이 왔는지에 따라 한증으로 나타나냐 열증으로 나타나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장 얘기는 왜 안 하지? 위완세약해서 표국 커박해가지고 표국 커박해서 한증이 나타나는데 왜 위완 얘기해서 왜 소장 얘기는 안 하지? 소장 량기로서 한증이 드러날 때 위완 한증 이게 지난번에 우리 소음인 같은 경우도 대장 한기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수한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장 수한이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결국 이제 위완, 병기에서 네. 중요한 부분은 위완이고 위완 수한해서 표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장의 경우에 이런 소장의 한기로서 작용하는 경우 이제 다음번에 간수열을 보게 되면 소장 량기가 흡기액이 과해서 열증으로 드러나는 경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큰 장기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냐에 있을 때 병이 달라지는 것이다. 큰 장기 이게 중요하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위완수한 표한병과 간수열 이열병의 큰 이해가 이제 그 구분이 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보면은 위완수한 표한병 얘기가 쭉 나오는데 대변이 활한 경우에 대변이 물기가 있으면 건율과 의인, 위완수한 표한병이 대표 약제거든요. 네. 대변이 마르면 갈근 대왕, 간수열 이열병이 대표 약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표현이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소장이 결국 간 소장이 어떤 식으로 병증이 양상이 드러나게 되느냐에 따라 이건 그냥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세한 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간수열 이열병을 하면서 말씀드리게 되고요. 오늘 내용이 소태음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듣기 어려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좀 다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왜 하는가, 사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그게 표와 리에서 이렇게 표에 그러니까 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표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한과 열의 병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게 태음인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은 한, 열은 열 이렇게 되는 경우 각 기전 일단 그것까지 크게 설명을 드렸습니다.